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 주부로 예를 들면 주부는 1급이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뭐 2급이 됐어. 네. 그러면 그 수가 올라가니까 추징금이 뜬다. 왜요? 난 이번 달부터 올라갔잖아요. 난 이번 달부터 바뀌었잖아요. 이번 달에? 난 이번 달에 입사했어요. 아, 나는 고객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니요, 제가 이번 달에 처음 입사했어요. 근데 추징금이 왜 이렇게 비싸요? 이런단 말이에요. 여태 못 냈던 거 다 손해율로 계산해서 때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고객님이 이해를 못하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막 이러면요. 아, 자기 직업은 이제 바뀌었는데 왜 그 전까지 그렇지. 바뀌었냐. 나는 내가 가입한 거는 한 4, 5년 전이야. 그랬는데 내가 여태까지 내가 지금 직업을 바꾼 거고 이때까지는 내가 그 직업이었는데 내가 회사원이었는데 내가 왜 추징금을 내야 돼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설득을 시켜? 그렇죠. 쩔쩔매요? 바꾸지 마세요, 고객님. 막 이래요? 그래서 안 바꿀 수도 없잖아요. 안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럼 고객님이 싸워요? 아니? 어떻게 해? 고객님, 시켜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시켜요? 예시를 비유를 들면 되려나? 비유를 들어주세요. 이거는 팀장님이 경력자니까 이야기하는 거고 진짜 고객님들한테는 저는 이렇게 문제 안 내요. 그냥 맞춰보자는 거예요. 네. 나 공부를 했었는데. 잠깐만요. 네. 비유. 비유. 뭐라 비유하는 게 제일 편할까? 이것만 지우고 얘기해 줄게요. 생각해봐요. 이제 이야기해 줄게요. 이야기해 줄게요.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여행으로 예를 들면 돼요. 네. 저는요 4, 5년 전까지는 1급이었잖아요. 똑같은 예를 들어서 회사원이었다고 해볼게요. 회사원이었잖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 이제 택시 운전을 하는데 도대체 나 이제 은퇴해가지고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그걸 왜 내야 되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희 아버지의 사례예요. 택시는 아니고 도금을 하시게 바뀌었어요. 은퇴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1급에서 1급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남자분들은요. 그러면은 거의 2급이나 3급으로 이제 바뀌실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1급에서 2급은요, 조금밖에 안 오르잖아요. 1급에서 3급은요, 무지하게 많이 올라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 매월 보험료가 바뀌는 건 맞지만, 그 4년치, 5년치 가입했던 그 차액을 내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를 시키냐. 그게 추징금이라는 건데, 그럼 매월 돈도 오르고 추징금도 내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추징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고객님,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고객님이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개모임을 들었어요. 매월 10만 원씩 내고 있으셨다고 해볼게요. 진짜 저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객님들이 이렇게 하면 이해하시고. 그리고요, 이래요. 이래요. 그러면은 저희 아빠한테도 이렇게 이해를 시켜드렸어요.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10만 원씩 개를 모으고 있었어요. 개 모임을 카톡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저를 포함한 다른 톡방에는 미국을 가려고 50만 원씩 내고 있었던 개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고객님이 갑자기 돈이 많아져가지고 제주도에서 미국 가려고 톡방을 바꾼 거예요. 나는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 이때 아니면 미국 여행을 못 갈 것 같아. 나이도 지금 5년, 10년 뒤면 더 나이도 늙어버리고 지금 잠깐 퇴직금 받았을 때 갈 거야. 또는 나이가 젊을 때 갈 거야.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미국 톡방으로 갑자기 바꾸고 싶어 해. 그렇게 했을 때 미국 톡방에 갑자기 생뚱맞은 사람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쟤 뭐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이 50만 원씩 모아가지고
똑같은 비용의 목돈으로 해서 같이 미국 가서 쓸 건데 우리가 보험이 이런 거 아니에요? 먼저 돈 받는 사람이 쓰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50만 원씩 개모임에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누군가가 톡방에 쏙 들어왔는데 얘는 이번 달부터 돈을 그냥 50만 원만 내겠대. 우리는 4, 5년 전부터 계속 내고 있었는데. 그럼 억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제주도 방에서 미국 방으로 옮긴 사람이 알았어. 내가 여태까지 못 낸 돈 낼게. 하는 게 추징금이에요. 그게 추징금이에요, 고객님. 이렇게 얘기하면 고객님이 고객님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셔라. 억울하지 않겠냐. 그럼 반대로 고객님 예를 들어볼게요. 하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톡방에 있었던 사람이요. 고객님이 만약에 미국 톡방에 있었어요. 미국 톡방에 있었는데 이제 나는 돈 쓸 게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제주도 여행으로 바꿀 거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제주도 여행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내가 낸 돈은 몇 천만 원이 되는데 제주도 여행으로 가면은 1,000만 원밖에 안 들어. 내가 모은 돈은 3천인데. 그러면은 2천만 원 날리실 거예요? 못 날리잖아요. 그럼 네, 이러겠죠. 네, 이러겠죠. 그러면 제주도 톡방 방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너무 많이 내셨네요. 그러면 그 나머지 차액 2천만 원 드릴게요. 그게 나가는, 그것도 추징이잖아요. 배설주잖아요. 남은 돈 주기도 해요, 고객님.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그래요. 3급에서 1급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차액분이 또 발생한다고요. 진짜요? 네! 나 왜? 보험회사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내가 보험으로 다르지? 사기업체가 아니에요. 그게 담보를 삭제해도 그게 거기 담보 삭제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환하는 돈 있는 거 알죠? 네네.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업을 낮췄는데, 손해율을 낮춰줬는데, 당연히 돈이 발생하면 줘야죠. 돈 줘요. 3급에서 1급으로 바뀌었을 때, 이 차액이 발생하면 돈 줍니다. 돈 줘요. 오케이? 진짜 줘요? 준다니까요. 요즘에는 휴먼 보험금이 없어요. 그래서 남은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보험회사가. 그래서 무조건 계좌가 5,000원 이상 되면은 무조건 고객님한테 돈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대요. 계좌로 받게끔 되어 있대요. 그래서 제 고객님 중에, 우리 팀원 고객님 중에 얼마 전에 있었던 사례예요. 운전자 해지 환급금이 본인 계좌가 신용불량자여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운전자 해지 환급금이 5,200원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 통장 계좌가 있어야지만 해지 확인서가 발행이 된다 그래가지고 안 그러면 해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카오뱅크 만드셨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쨌든 돈 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3급에서 1급으로 바뀌면 돈 줍니다. 1급에서 3급으로 바뀌어도 돈 줘요. 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추징이에요, 고객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고객님 이해해요. 그러면 뭐야? 잠깐만. 아니 나 1급에서 3급 갈 때 돈을 더 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네. 3급에서 1급 갈 때는 돈을 보험사가 준다는 말을 못 들었거든요. 아직 발생한 사례가 없었나 보죠. 근데 전 발생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돈 줘요? 어떻게 안 줘요? 손해율이 낮아졌는데.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응. 저 예전 회사에서 배울 때는 누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에이, 잘못 알아들었겠죠, 팀장님이. 아니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1급에서 3급을 받기 때는 돈을 더 내야 되는데 그 반대의 경우는 오히려 보험사가 돈 줘야 되잖아 하면서 아니 걔네들 안 줘?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안 주죠. 예를 들어서 1급에서 3급으로 바뀌었어요. 네. 돈 내야 되잖아요. 근데 3급에서 1급으로 바뀐 그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거야. 얼마 안 되면 그 기간이 짧으면 당연히 차액분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안 줄 수 있죠. 안 나온 거지 발생하지 않은 거지 그 기간이 길면 주죠. 그 기간이 긴데 3급으로 낸 돈이 많은데 주긴 줘요. 저는 배서해가지고 지급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여기 적혀있네. 동일한 원리로 상위급수가 3급에서 1급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대로 준비금 잉여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급 정산하게 된다. 그쵸.
그게 맞지, 당연히. 그치, 맞지. 회사는, 보험회사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잉여금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행으로 이해를 시켜드리면 고객님이 이해를 하세요. 고객님, 제가 하나 사례를 들어볼게요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오, 이해가 됐다.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돼? 막 이래요. 근데 그러면은 직업을 안 바꾸면 되잖아 라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직업 안 바꾸셔도 돼요. 그런데요, 고객님,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제가 쿠션 아빠 꼭 쓰라 그랬죠. 네. 안 바꾸고 싶어. 그럼 나 안 바꿀래. 그럼 추징금도 안 내도 되잖아. 월보험료도 안 오르잖아. 맞아요, 고객님. 안 내셔도 돼요. 그런데 일하다가 다치는 사고는 보상되지 않아요. 그것만 인지하시면 돼요.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 너한테 바꿔야 된다고. 그런데 그치. 직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상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네가 직업을 보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고객님. 그런데 고객님이 안 바꾸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고객님이 겁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그러니까 바꿔요. 그런 적 있었어요. 제 삼촌이 이제 예전에 서울에서 회사 다닐 때는 그때 안보험 2천만 원을 삼성화재로 들었었는데 네. 그게 다 이제 납입 완료돼서 이제 여기 전산에 안 뜨서 따로 제가 알아봐서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삼성화재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어요. 네. 그래서 삼성화재에서 전화가 오더래요. 음. 예전에 직업 회사였는데 지금 식당 종사로 바뀌어가지고 네. 이것만 좀 바꾸면 된다. 음. 근데 이제 삼촌은 이게 뭔가 싶었죠. 왜 이걸 또 바꿔야 되냐 하고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당연하게 직업 바뀐 거 맞으니까 바꾸는 게 맞다. 그리고 이미 완납 처리도 끝나가지고 뭘 더 내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 그렇게 말해서 넘어간 적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말한 거에는 틀린 게 없죠. 네. 그렇죠. 어차피 운전자 보험이니까 직업 코스 바꿔서 직업이 바뀌어가지고 하는 것도 맞고. 그쵸. 직업, 특히 상해니까 직업 급수를 바꿔주긴 해야죠. 그럼 질병은요? 바꿔줘도 추징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어차피 나이에 따라가니까. 어차피 안보험 2천만 원짜리니까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거기 기본 담보 상해 사망 1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만 추징이 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떠요. 거의 얼마 안 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상해는 엄청 많이 떴었고, 그래서 그거를 3개월치 나눠서 내셨었어요. 그리고 질병은 거의 뭐 몇천 원밖에 발생하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요렇게 해드리면 좋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고객님한테 이해를 시켜드리면, 우리가 고객이랑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네. 싸우라는 게 아니라, 이해를 시켜드리는데, 이해를 설득을 시키라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럼 고객님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바꿀래? 라고 하면, 이야기는 해주세요. 그래요. 고객님, 저는 일단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서, 고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고객님이 정말 바꾸고 싶지 않으시다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고객님 선택이시니까. 왜냐면 본인 서명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직업으로 인해서 상해가 다쳤을 때 보상되지 않는 건 보험회사에서는 바랄 수도 있어요. 안 해주고 직권해지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고객님이 위험하시지 않으실까요? 보상을 받으시려고 들으는 건데 보험이라는 건. 보상 받을 확률이 높은 거에 들으셨을 텐데 상해 급수가 높은 건 보상받기 쉽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거잖아요. 그런데 고객님이 이걸 안 바꾸셔가지고 다쳤을 때 보상을 못 받으시면 제가 너무 좀 마음이 안 좋을 것 같긴 해요. 담당자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꿀래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 사례 알려드릴게요. 이 직업급수를 회사원이었어요. 이건 실제 사례인데 회사원이었는데 이거는 제가 완전 신인 때 1차월인가 2차월에 회사원이셨던 우리 코치님의 고객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고객님이 회사원이셨는데 갑자기 보험 설계사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우리 담당자 코치님한테 얘기를 안 하고 배를 타신 거예요. 배. 그것도 통통배 아니고 어선. 원양 어선 같은 거 엄청 큰 배를 타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탔는데 쬐끄만한 배 말고 큰 배는요, 기계가 이렇게 그물을 빨아 올린대요. 그물을 빨아 올리는데, 그 그물에 팔이 걸린 거예요. 팔다리가. 그래서 팔다리가 다 잘려서 상해 80% 회상해가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2억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보험회사 입장으로는 손사를 쓸까요, 안 쓸까요? 써야죠. 지급을 안 해야 맞으니까. 근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회사원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배를 탔을까? 하면서 조사를 한 거죠. 직업이 중간에 바뀌어버렸네? 설계사는 몰랐네?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고객 입장으로는 나는 설계사한테 들은 적이 없다. 설계사는 아니다, 얘기했을 거다. 고객이 이야기를 안 해줬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보험회사끼리. 손사랑, 보험회사랑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랬는데, 일단 첫 번째는 고객이 모니터링이라는 걸 하죠. 자필 서명, 모니터링이라는 걸 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 그거 떠 있거든요. 바뀌면 통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떠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금소법 때문에 더 강화가 됐지만 그거랑 그 피보험자의 자녀분께서 설계사 코드를 낸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설계사 직업을 가지고 코드를 냈던 설계사 공부를 했던 사람이면 이걸 모를 수가 없다.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모를 수가 없다는 가정하에 졌어요.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그래서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엄청나게. 진짜 중요한 거죠. 너무 안타깝죠.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됐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진짜 억울하고 세상 화가 나고 이렇게 하겠죠. 누가 시험만 봐달라 그래서 시험만 봤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시험 보고 싶어가지고 설계사 코드를 내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렇기는 한데 통지 의무가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이다. 고액이면 고액일수록 사실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사례는 이야기를 한 거고, 요거는 뭐 고객님들한테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알고는 있으면 통지 의무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여행 이야기는 고객님한테 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냥 처음에부터도 고객 직업급수 받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나 이제 그만둘 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뭘로 바뀌실 건데요? 하고서 말씀해드리면 좋아요. 빨리 바꾸시면 더 추징금 안 뜨니까 좋다. 빨리 바꾸시면 된다. 하고서 왜냐면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죠. 그렇게 해드려도 되고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직업급수 바꿀 때는 본인 직접 고객한테 전화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배서해 주는 건데. 우리가 해야지. 네. 우리가 직업 고객 등록 바꾸면서 그 모든 계약 쭉쭉쭉쭉쭉 일괄 배서해 주면 돼요. 담당자가 전체 저니까. 네. 그렇게 해서 다른 계약이면은 이제 그 담당 설계사가 해주면 되고. 지금 몇 시예요? 네? 3시. 아, 벌써?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팀장님 거 그 고객 우리 그거 이제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거 몇 시에 언제 시간돼요? 그거는 시뮬레이션을 조금 해봐야 팀장님이 직접 이제 하는 거, 이제 우리 영업에 집중하기로 했으니까 그거에 조금 활용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